전 사실 얘기하기도 싫습니다. 처조카를 성폭행해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자 중형 선고받았는데요. 김 박사님, 예. 말씀해 주시죠. 참 나쁜 사람이라는 예,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. 예. 2010년도 6월경입니다. 그때는 이 피해자의 아이가 12살이었어요. 이건 초등학생 때죠. 그때 이모의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이모의 남자친구였어요. 예. 결혼을 앞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강간 성폭행을 해가지고 고소가 돼가지고 그때는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를 받은 이유는 가족들이 외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이모까지 나서가지고 외할머니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손주를 성폭행한 거 아닙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아이가 엄마하고 어떤 사연이 있어가지고 같이 안 살 때 외할머니하고 이모하고 이 아이가 살 때 이모부가 될 사람, 이모의 남자친구가 이제 이 성폭행을 해서 합의해가지고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는데요. 5년이 지났습니다. 2015년. 그 예. 이제 결국 그 남자가 이모부가 됐어요. 이제. 예. 그런 상태에서 4번에 걸쳐서 컴퓨터 하거나 TV 보는 아이를 4번에 걸쳐서 성폭행을 했고 심지어는 임신까지 해갖고 낙태 수술까지 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요번에도 또 역시 엄마까지 이모까지 외할머니까지 너 하나만 참으면 다 잘 된다는 식으로 합의서를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친족 간의 성폭행에 있어서 합의서는 어떻게 보면 이건 본인의 의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징역 12년을 때린 겁니다.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기 손주, 예? 자기 조카가 성폭행을 당했으면 이거는 오히려 나서서 그렇죠. 이 사람을 잡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상식 아닌가요?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. 이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 이 경우는 이모도 그렇고요. 외할머니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이 이모부라고 부르기도 싫지만 이 가해자에게 의존을 전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. 거기에다가 그때 엄마랑 다시 살게 되고 나서 그러면 엄마랑 같이 사는데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있었지? 이 엄마의 집을 구할 때에도 이 가해자가 굉장히 많은 부분 조력을 해준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모, 외할머니뿐만 아니라 엄마까지도 이 가해자에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었고, 그럼 이 사건만 그러니 아닙니다. 제가 변호사로서 봤을 때 가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요, 심지어 예를 들면 새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합니다. 그러면 대부분의 엄마들이 네가 덮어라. 아니면 이렇게 합의서를 내고 거기 앞에서 웁니다. 이 이모도 제가 읽었던 언론사의 기사에 따르면 이 이모도 오히려 이번 사건에서 이 이모부, 이 가해자가 형이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많은 가족관계에 있는 친족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럼 이 아이들은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번이나 큰일을 당한 거고요. 자신이 누구에게 말할 수 있고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2번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. 예, 어쨌든 저희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태까지 한 것 같습니다. 이런 정말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가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될 뿐만이 아니고 확실한 사후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